2023년 11월 20일 업무 중 기록사항 기록합니다. 현재 시간은 21년 오전 7시 약 25분쯤이고요. 어제 일했던 내용을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일했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암거 기초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특하게 이제 암거 기초는 그냥 직접 기초이기 때문에 허용능력 설계법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는 특별히 발주처 요구에 따라서 한계평형이 아니고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계상태 설계법은 설계 반력이 극한 한계 상태, 극단 상황 한계 상태, 사용 한계 상태 이렇게 세 개 상태에 맞는 그 하중을 적용해서 그거에 맞는 지지력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일단 어제는 이제 그러니까 수로 암거 같은 경우는 세로 그 도로 성토부의 단면을 보면은 약간 제방같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형성이 되고 그 횡단을 가로질러서 수로 암거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암거의 반력을 구조부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 반력을 받게 되는데 그 반력에 적용된 하중이 어떤 하중이냐에 따라서 내가 기초 검토할 때 단면을 잘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 어제 배운 가장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가장 안전축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여서 DF가 작은 가장 외곽 쪽, 그러니까 비탈 끝 쪽에 설치된 그 암거의 가장 그 단부겠죠. 그 단부의 단면을 생각하면서 DF를 생각하고 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암거 구조부에서 설계할 때 그 암거에 제하시킨 사하중, 활하중 뭐 그런 하중들이 있을 텐데 그 하중들이 어떤 단면을 기준으로 하중을 주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더 정확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에 암거 설계를 할 때 구조부에서 받은 그냥 그 설계 반력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저는 처음 단면을 아까 말했듯이 그 암거의 단부 쪽, 그러니까 DF가 가장 작은 쪽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단 말이죠. 근데 DF가 작으니까 이제 순 증가 하중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들이 또 작게 너무 크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기초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도로가 종방향으로 쭉 이어져 있고 그 중간에 이제 횡방향으로 암거가 이렇게 껴있는 상황인데 원래대로면 그 양쪽에 무게들이 그러니까 상제 하중들이 쭉 있는 거죠. 그 암거를 눌러주는. 그러니까 지지력 면에서는 절대 이게 불안정할 수가 없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그런 단면이었는데 지지력에서 불안정하다고 나오니까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회사 사장님과 검토를 하다가 이제 사장님께서 이게 도로부에서 산정해준 설계 반력은 이제 도로 중심의 활하중 그리고 그 암거의 위에 쌓인 흙의 무게 그리고 포장에 대한 무게까지 해가지고 그 도로 중심을 기준으로 무게를 다 산정을 해서 반력을 계산해놨는데 정작 제가 지지력 검토할 때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닌 얕은 쪽, 가장 얕은 쪽에 지지력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 반력 자체가 더 커버린, 그러니까 불안정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구조부에서 이제 줬던 그 구조 계산서를 보고 거기서 산정한 설계 반력이 어떤 단면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놨는가를 보고 그 부분에서의 검토를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마 관련돼서 방금까지는 지지력 검토였고요. 치마 관련해서는 여기가 연약 점성토 집안이고 연약 사질토 집안입니다. 그래서 연약 점성토 집안에 암거가 들어가는데 연약 집안 처리를 해가지고 미리 프리로딩을 통해서 안미를 시켜서 잔류 치마를 10cm 이내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암거가 설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치마량을 구하는 그런 계산식으로 치마량을 다시 구한다기보다는 프리로딩을 통해서 남은 잔류 치마량이 이제 앞으로 이 암거가 설치되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발생 치마량의 최대치일 거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별도의 계산 없이 안밀 계산할 때 안밀에 대한 연약지만 검토를 할 때 나왔던 총치마량 그리고 연약지만 처리 후 시공 후 발생하는 치마량을 빼서 남은 잔류 치마량을 이 암거의 발생 치마량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원래 뭐 일단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암거가 횡방향으로 긴 단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 기초긴 하지만 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각변이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각변이 검토를 했을 때 어떤 스판을 시공 이음이 있을 텐데 그 시공 이음을 잘라서 이제 그 한 스판 한 스판의 그 길이를 비교해서 가장 짧은 스판에 대해서 양쪽에 대한 변이를 치마량을 각각 산정해서 그 치마량의 차를 이제 비교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말이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치마량의 그러니까 길이분의 부등치마의 거리분의 부등치마량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등치마를 각변이를 산정을 했고 각변이에 대한 허용 기준은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이름이 뭐더라 부재령 아닌데 부레 뭐 아무튼 여기 기준에 이제 각변이에 대한 연구를 했던 그 허용치에 대해서 기준 문헌 자료가 나와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하벽의 균열 발생 한계인 그 기준인 3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변이 허용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도로 중심 쪽에서의 치마량은 비교적 쉽게 그 안밀 해석한 걸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때 그 비탈 끝 부분에 그 잔류 치마량은 마찬가지로 좀 그 단면을 모델링해서 안밀 해석을 한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알 수는 있지만 만약에 엑셀 시트로 해가지고 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비탈 끝에 대한 그런 잔류 치마량이나 이런 부분도 별도로 좀 산정을 해줘야 하겠다라는 뭐 그런 게 나왔습니다. 아니면 그냥 치마가 될 때지만 그냥 치마량을 0으로 놓아서 부등 치마량을 그러니까 델타 S라고 할까요? 부등 치마량을 최대치로 잡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연약 점성토 집안이고 마찬가지로 연약 사질토 집안도 내가 그냥 연약 사질토 집안 같은 경우는 즉시 치마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발생 치마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잔류 치마가 없다. 하지만 이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프리로딩을 이 연약 사질토층에 프리로딩을 어디까지 쌓았느냐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 프리로딩을 계획을 잡을 때 도로 전체 무게, 그죠? 그 도로가 완성된 후에 받을 수 있는 최대치 무게를 해보고 총치마량을 구해보고 그렇게 하고 또 노상 상단까지만 쌓았을 때까지 해보고 거기에 치마량을 비교를 해서 그 두 개의 차가 잔류 치마량 그 10cm 이내 기준에 허용이 된다면 그냥 노상 상단까지 쌓으면 되겠다라는 뭐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즉시 치마가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노상 상단까지만 프리로딩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도로가 완성된 후에는 그 최초에 산정했던 총치마만큼의 잔류치마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만큼의 치마량을 그 암거 기초에 발생할 수 있는 치마의 최대치다라고 보는 게 중요하겠죠. 정리가 잘 안 되지만 일단은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오늘이죠. 오늘은 또 어떤 업무를 할지 가시설에 대한 것도 할 거고 메인 말뚝 기초 검토인데 그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허용능력 설계법에서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또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지만 일단은 암거 기초 검토가 한 개소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검토를 통해서 또 배우고 느끼는 점을 이렇게 음성으로 잘 기록을 해가지고 조금 더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